안녕하세요. 네, 버려진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고 있는 파이어머커스 대표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방에서 이제 재봉틀 가지고 소방호수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이제 공대생인데 열심히 이제 소방호수 그리고 이제 소방호수가 뭔지 그리고 가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걸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자세하게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제 소방서에 가서 막 소방차도 타면서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아버지보다 작았던 제가 이렇게 커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소방서에서 요 근래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없이 이제 남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제가 그 한창 사춘기 때 소방 관련된 만화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럼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는 않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막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또 그 구함 받은 사람이 막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소방관을 해야지라고 해서 진로를 아예 소방 쪽으로만 특화해서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방 관련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 관련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소방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방 관련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막 공대 그러니까 막 전기 배선 따고 막 그런 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건축에서 소방법 막 이런 거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니면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 이 소방학과 때려치고 뭐 다른 거 할게요라고 마땅히 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을 제가 준비를 중간에 했었는데 노량진에서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그 노량진 삼거리가 있거든요. 그 삼거리를 이제 컵밥 같은 거를 먹으려고 돌아다니면 항상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책 뜯어가지고 종이 막 씹어 먹으면서까지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막상 소방공무원 하고 싶었는데 그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 좀 약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1년 정도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4학년 복학을 하고 제가 이제 창업 동아리를 우연히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팀원이었고 이제 되게 말을 잘하는 대표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또 가뜩이나 귀가 얇아가지고 그 친구가 막 완전 세계를 막 다 정복할 듯한 그런 비전과 꿈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목표가 확실한 친구가 있으니까 따라가면 뭐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를 따라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창업을 했고 근데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창업이란 게 마냥 나쁜 거 아니고 맨날 제가 언론이나 뭐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창업은 항상 되게 안 좋은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다라기보다는 뭐 치킨집 아니면 뭐 PC방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항상 뭐 90몇 %는 망한다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창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재밌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되게,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아니죠. 나이가 어린 편이죠. 어쨌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적어도 뭐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를 한번 좀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섰었어요. 그래서 네, 창업을 준비하게 됐고, 네. 근데 4학년 창업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말 겨울방학 때 이제 아는 교수님 통해서 창업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등록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할 때 하는 그 알바를, 저는 보통 이제 편의점 알바나 아니면 몸으로 때우는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류창고 알바 뭐 이런, 저 몸으로 때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땀 흘리고 몸으로 때우고, 지금도 땀이 좀 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의도하지 않게 어떤 그런 수련원의 그런 청소를 하게 됐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창업 이런 거 생각하면 나름 좀 멋있고 재밌고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막 화장실 청소 막 하고, 이제 여기가 약간 수련원 비슷한 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을 안 가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화장실에 샤워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 화장실을 되게 민망하게 들어갔는데 막 머리카락이 엄청 막 잔디밭처럼 막 뿌려져 있고, 근데 막 청소기로 분명히 깨끗하게 쓸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뿌려져 있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와, 여러 네, 그런 경험들을,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 물류 창고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 화장실 청소, 막 똥유지 치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직업 가치관, 직업 인식이 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같이 일을 하셨던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물론 신앙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직업이나 뭐 여러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함부로 판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밤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다양하게 안 했고,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4권의 책을 선정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제외한 뒤에 그 3개의 책들의 공통점이 30대 초중반 분들이세요. 근데 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각자의 그 가치관을 이뤄놓으신 분들, 예. 지금도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이시긴 한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한다면 정말로 못할 게 없구나. 네,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 그 트랙터 책 관련된 책 쓰신 분은 진짜 처음에 트랙터로 뭐 국내 여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세계 여행까지도 하시고, 단순히 여행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여행대학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만드셔가지고 총장식으로 해서 운영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자존감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통 대학생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되게 리스크도 많을 것 같고, 내가 항상 두려울 것 같고, 뭐든 할 때마다 두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 책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물론 이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를 3가지를 완벽하게 이루면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봤던 그 박원순 신앙님이 쓰신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에서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원래는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뭐 장관님이나 이런 어떤 뭐 차관 이런 유명한 분들이 명예퇴직한 사람들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멘토링이나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만약에 할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죠. 원순 시장님에게 말해요라는 그런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말을 했더니 뭐 그때는 이제 대선 준비 중이라 바쁘다라고 이제 비서관님이 얘기를 하시고 뭐 나중엔 잘 안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대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성과였었고 그거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했어요. 엘비스 앤 크레스라고 영국에서 영국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고 판매 수익의 50%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소방 복지에다가 기부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이다. 내가 직접 소방관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소방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을 했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방호스로 제품을 만들어 본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돕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는 것 같아서 아,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네, 영상 혹시 소방관분들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인포그래피로 만든 그 대학생분들이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슈퍼맨일까요? 배트맨일까요? 바로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방관이 마주한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소방관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로 인하여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쉴 틈 없는 근무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화상 등의 신체적 질병을 얻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까지 얻곤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 소방관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경찰병원? 군인병원? 일반병원? 소방관들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줄 병원은 찾기 힘듭니다. 치료할 병원을 찾더라도 소방관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적어 본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도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소한 일 또는 장난으로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 추를 다투어 출동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도 비켜주지 않는 도로 위의 차들, 도와주러 온 소방대원을 술김에 폭행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에게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소방관은 평균 332명. 높아져만 공상자 수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매월 단돈 5만원. 그들의 위험수당이 5만원이라고 5만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건가요? 그들은 이 순간에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당신의 가족, 재산,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소방관들도 더 이상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소방 출동로 확보 캠페인, 화재 예방 캠페인, CPR 보급 확산 캠페인을 통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는 소방관, 소방관들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움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다가 소방관에 대한 뭐 자료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여러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도와야 될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앞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셨고 저도 이제 소방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많은 일들은 할 수 없지만 소방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방호수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소방호수예요. 그래서 이 소방호수가 이제 가방으로 이렇게 재탄생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일들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작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게라도 실제적으로 좀 소방관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 수익금 가지고 저희가 먹고 살기도 솔직히 현실이 녹록하진 않지만 아직 스타트업이니까. 근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소방관분들을 작게라도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구조용 특수장갑을 구매를 해서 이제 소방관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미션은 소방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가지고 소방관분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와서 전기 배선 연구랑 뭐 건축 그런 소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대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주제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업사이클링도 솔직히 잘 모르고 디자인도 잘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공대생이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 동아리 때 저랑 컴퓨터 공학과 친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표 친구가 컴퓨터 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저랑 그 친구랑 둘이서 저희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 디자인을 하자고 해서 그 컴퓨터 공학과 친구가 같이 그림을 그리자고. 근데 뭐 그림에 대한 소질도 없고 뭐 재능도 없는데 그냥 영감 가는 대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축제 때 판매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손님이 딱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디자인이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저희 공대생인데 얘는 컴퓨터 공학과고 나는 소방 관련된 학과 나왔는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디자인이 별로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대요. 갑자기 분명히 초반에는 뭐 사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랑 같이 아들이랑 오신 분이 똑같이 물어봤는데 저희가 그때는 좀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제품은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거를 직접 생각하고 그렸으니까, 물론 이제 막 이렇게 느낌 가는 대로 그리긴 했지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디자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난 디자이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역시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은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사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는 내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나는 결국 디자이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이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방호수로 저희가 전번에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분들을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소방관분을 돕는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소방호수로 에코백을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에코백을 좀 단가를 싸게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작하신 분들이 좀 뭐 프로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무래도 소방호수 재질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좀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팀 내부에 있는 지금은 제가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원래 담당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일이 그 에코백을 다 재수정을 해가지고 재수 작업을 해가지고 네, 다시 가방을 만들어서 제품을 배송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원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내리는 그 가치관, 정의는 디자이너는 본인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하는 소방호수를 연구했던 친구가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샘플링이나 소방호수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 제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되게 그 제품을 본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별로야. 아니, 뭐, 거지 같아. 뭐, 그냥 되게,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소방호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지어 그 디자인을 한다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어떤 일이 됐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디자이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답을 내는 게 나는 소방 패션 디자이너다. 이렇게, 왜냐하면 소방 호수 관련된 거나 소방에 관련된 거는 일반 분들보단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네, 그래서 나는 소방 패션 디자이너다. 근데 제가 왜 소방 호수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라고 얘기 안 하고 소방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밀리터리 룩을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룩을 보고, 아, 이거 밀리터리, 카모플라주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요 근래 알았는데, 막 그린 거를 뭐 카모플라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너무 막 그리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걸 보고, 아, 소방호수를 가지고, 그리고 불꽃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카모플라주랑 비슷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번 주에 한번 만들어 봐서, 이런 식으로, 네. 맨투맨티를 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사진만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는 주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샘플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소방차랑 불꽃이랑 이렇게 좀 패턴을, 이게 제가 PPT로 한 거예요. 전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거든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요 근래 이제 조금 쓰는 걸 배워서 쓰는데, 그전에는 파워포인트로 항상 이제 짜집기가 금방금방 가능하잖아요. 용이하잖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 그런 뭐라고 하지? 이미지나 화질은 좀 깨지지만,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패턴을 가지고 아는 그 에올라타라는 계량 항목 그 제작하신 스타트업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좀 많이 혼나긴 했는데 어쨌든 네, 같이 콜라보를 하자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소방 패션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소방 패션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단순하게 소방관분들을 돕는 팀이다, 아니면 소방호수를 업사이클링을 하는 팀이다가 아니라, 이제 업사이클링은 그 소방의 여러 가지 중에 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질문이나 디자인을 던져주셔서 그런 소방호수에 대한 물론 가치관이나 뭐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제 소방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그거를 패션적으로 접목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가 그리고 저희 팀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11월 14일 토요일 날 동작소방서랑 협약이 돼서 소방 패션쇼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방관분들이 입으시는 방화복이나 이제 근무복에서 디자인 포인트를 따와가지고, 제가 소방 패션쇼를 한다고 그랬더니 소방호수로 옷을 만드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방호수로 옷을 만들면 네, 몸에 트러블 날 수도 있고, 네, 이게 안 좋은 재질이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몸에 닿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일반 재질을 가지고 소방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패션쇼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1300대 1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국내 소방관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시민의 수가 13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역으로 1300대 1, 그 1300명의 시민이 한 명의 소방관을 응원하는 그날까지 파이어마커스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모티브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